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요, 바로 조르주 쇠라입니다. 근데 부제가 좀 특이하죠? 회화의 닷컴 시대라니 19세기 화가랑 닷컴,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자, 일단 이 화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주 가까이서 본 그림의 한 부분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수많은 작은 색깔 점들이 보이시죠? 하나하나 다 따로 찍혀 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꼭 우리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 픽셀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디지털 이미지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188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유화요. 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이 사람, 조르주 쇠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마치 픽셀로 그림을 그렸던 셈이죠. 네, 픽셀로 그리는 그림.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리고 또 왜? 쇠라는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기법을 생각해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 후반의 파리로요.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딜레마의 핵심인데요. 인상파 화가들은 모네나 르누아르처럼 정말 그 순간, 찰나의 빛과 색을 캔버스에 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으면 섞을수록 색이 점점 탁해지고 칙칙해지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싶은데 결과물은 어두워지는 아이러니랄까요? 이걸 과학 용어로 감산혼합이라고 불러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물감 같은 안료는 섞으면 빛을 흡수, 즉 빼앗아 버려서 점점 어둡고 탁한 색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쇠라가 완전히 새로운 정말 급진적인 해법을 들고 나타납니다. 예술의 문제를 과학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점묘법입니다. 영어로는 포인틀리즘이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물감을 섞는 대신에 순수한 색깔의 물감을 그냥 점으로 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점묘법의 진짜 비밀, 그 마법은 바로 병치혼합이라는 원리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감상자의 눈이 멀리서 이 점들을 보면서 스스로 색을 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혼합 효과가 일어나서 훨씬 더 밝고 막 빛이 나는 듯한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쇠라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떠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빛을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이 프리즘으로 빛을 분해하고 하는 그런 과학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는 물감의 혼합, 즉 감산 혼합이랑 빛의 혼합, 가산 혼합이 완전히 다른 원리라는 걸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럼 이 과학적인 기법으로 탄생한 걸작들을 한번 볼까요? 이론은 그럴싸한데 이걸 실제로 그림으로 옮기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노동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아마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쇠라의 대표작,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무려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점으로 찍어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그림 딱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미리 그린 스케치나 습작이 무려 70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의 작업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강가에 가서 바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먼저 1단계, 현장에 가서 관찰하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요. 그 다음 2단계, 콩텍 크레용이라는 재료로 인물이나 구도를 세밀하게 연구하고요. 3단계에서는 작은 유화물감으로 색깔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야 비로소 마지막 4단계, 커다란 캔버스에 점을 찍기 시작했던 거죠. 이건 뭐 거의 과학자의 실험 과정 같지 않나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좀 짠해지는데요. 1883년에 첫 대작을 시작해서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술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891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19세기의 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쇠라의 전멸법이 현대의 픽셀과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쇠라는 안타깝게도 31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대단했죠. 동료였던 폴 시냐크가 그의 뒤를 이어 신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이끌었고요. 무엇보다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그의 방식은 시대를 무려 100년이나 앞서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1880년대 쇠라의 점은 물감의 점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면의 픽셀은 빨강, 초록, 파랑, 즉 RGB, 빛의 점입니다. 재료는 다르지만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 눈이 이 작은 점들을 알아서 섞어서 이렇게 완벽한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처럼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쇠라 본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그림에서 시를 본다고 하지만 나는 오직 과학만을 본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를 화가라기보다 과학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가이자 과학자의 비전은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 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방식,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